패스트푸드점에서 저녁 시간대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감때 계산이 맞지 않아 돈이 비면 계산 마감을 하는 제가 모두 메꿔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배달할 주문 음식을 누락시킬 때에는 제 월급에서 10,000원씩 벌금으로 차감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혹시 불법 아닌가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 전체 액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실수 등을 이유로 적정하게 계산되지 않은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손해에 대해 입증하고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추후 배상하면 됩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의 10살짜리 아들이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급한 상황이라 회사에 임금 가부를 신청했지만 회사에서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회사는 임금 가부를 허락해 주기도 하던데 임금 가부를 해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살다 보면 출산이나 질병, 재해, 혼인 등으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시에 노동자가 가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전 월급 받은 날부터 현재까지 일한 임금을 월급날이 아니어도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아파트 경비인데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 시간은 15시간인데 이 중에서 야간 근로는 2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휴게 시간은 총 9시간입니다. 경비는 감시 단속직이라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남편의 기본급은 225만원이고 야간 수당은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다 합쳐서 매월 총 240만원을 받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 노동시간과 월 야간 노동시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월 노동시간은 약 228시간입니다. 그리고 월 야간 노동시간은 약 30.42시간입니다. 계산 방법은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급은 약 228만원, 야간 수당은 약 15만 2천원으로 총 244만 70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경비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건물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로 연중 휴무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2024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서 근무해 왔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소속된 경비 용역회사는 감시 단속적 노동자 재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다행히 노동부에서는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차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비용역회사는 노동부 결정을 지키지 않고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이유는 당초 건물주와 용역 도급 계약을 할 때 경비원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소속된 회사에 용역을 도급 준 건물주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책임져야 될 사유로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둘째,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경우입니다. 감시 단속적 노동자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건물주를 도급인으로 볼 수 있고, 용역계약에 경비원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도록 설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건물주는 용역회사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휴일에 근무하고 있는데 오후 1시부터 24시까지 일했을 경우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저의 휴게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이고 시급은 12,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하루 5시간만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밤에만 짧게 일하는데도 제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 노동의 경우 별도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25만 2천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자막으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일을 했다면 무조건 시급의 50%로 계산된 야간 노동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평일 6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시한 일을 하다 보면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근무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따로 추가수당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사업주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일별 노동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시간의 노동이나 초과노동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노동은 반드시 단시간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급은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 통상 노동자, 보통 1일 8시간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통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입사할 때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몇 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썼는데요. 기존에 받았던 월급 200만 원을 쪼개서 주더라고요. 즉 월급 200만 원에서 기본급 180만 원과 퇴직급 20만 원으로 구분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 이전에 월급의 퇴직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분할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은 퇴직금 중간 정산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법하게 분할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가 처음 입사한 날부터 제대로 정산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기존 임금을 쪼개게 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도 아니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언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못 받은 임금은 언제 끝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노동부에서 사장한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는데 사장이 끝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가 재직 중인 경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를 기준으로 3년 전 것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검찰 조사 이후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거나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해 체불된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자가 재직기간 및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6%, 퇴직한 후 15일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이 개정돼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는 노동자가 재직 중인 기간이라도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불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노동자는 체불임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망해서 없어졌고 사장은 잠적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입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및 도산 대지급금 신청 등을 해야 됩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최종 3년치 퇴직금입니다.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총 상한액은 2,100만 원입니다. 이를 도산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한편 기업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도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도산 대지급금과 같습니다. 상한액은 임금 등은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이고 임금 등과 퇴직금을 합해 1000만 원입니다.